시장의 방향성이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거 잡아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24시 클럽 또 저 이경락이 베스트 파트너가 된 부분은 함께 하시는 가족 수가 가장 많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24시 클럽을 또 저 이경락이를 찾아주신 가장 큰 이유는 단언컨대 수익이었을 겁니다. 우리 24시 클럽은 기존에 딱 4종목만 4월 달부터 딱 종목 4종목만 포트에 편입을 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과거에도. 에코프로비엠, PNT, 동지세미캠. 왜 일선은 이것도 100% 이상 수익이 났는데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행여나 이제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공개하지 않고 이 세 종목을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도록 하죠. PNT부터. PNT는 13,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12만 원 이상에서, 그리고 최근에 핫하게 떠오른 동지세미캠도 28,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트 그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24시 클럽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4월 달부터 PNT 같은 경우에는 4,000원, 5,000원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13,000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꼭지에서 매도를 한 거죠. 2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서도 울컥울컥하네요. 이때 그 감동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 힘든 시간들과 그때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PNT도 이런 수익이 났었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 4월 5만 원, 6만 원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고 12만 원대 매도를 했으니까 2배 이상 수익이 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베스트 파트너가 돼 있는 그런 영광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뭐 10,00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었는데 10,000원 이하까지 9,000원대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30,000원대까지 왔었습니다. 28,000원 이상에서 팔았으니까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수익을 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장세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수익의 기법은 뭐냐? 종목 4개가 다 이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배 이상 갔다라는 얘기인데 비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알면 된다. 수익이 조금 나면 팔고 싶은데 그걸 참고 또 답답한 구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교가 있는 날카로운 사시미 칼날로 회를 뜨는 그런 것보다는 두텁한 칼로 소를 때려잡는, 돼지를 때려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3월, 4월 달에는 좀 투박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손들처럼 이런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투박하게 진행을 했어요. 기교 안 부리고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근데 앞으로도 저희 24시 클럽은 이렇게 포트를 정해서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끌고 가서 차익 실현하고 이런 전략을 계속 취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다, 가장 크게 수익을 내는 투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 수도 많지 않고요. 단타를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중장기 투자를 지향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때를 떠올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북이처럼 처음에는 초심을 갖고 투자를 합니다. 나는 장기 투자해야지. 나는 오래 끌고 가야지. 하지만 또 금세 토끼로 바꿔버리죠.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끝도 없는 그런 욕심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더 큰 걸 먹었다라고 하니까, 더 빠른 걸 먹었다라고 하니까, 수익을 냈다라고 하니까 토끼로 변화하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의 이 이솝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끌고 가서 좀 더 길게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안목,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세상사와 좀 많이 안 어울리는 멘트이기도 하지만 저희 24시 클럽의 투자 철학은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요걸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수익을 크게 내고 싶어요. 누구나 2배, 3배 그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듯이 수익의 무게를 견딜 줄 아셔야 돼요. 우리도 이런 수익이 내기까지 쉬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예컨대 동지세미캠이 잘 올라오다가 2만 원 돌파하고 나서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한번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내가 뭔가 잘못 분석했는가? 우리 24시 클럽의 분석이 틀렸는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 냉정하게 다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잡았고 그 결과는 여기서부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에는 누구나 도중에 여기서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흔들릴 수가 있었고 우리 24시 클럽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여기를 추가 매수의 타점으로 잡았는데 그때 물량을 확실하게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 그 24시 클럽이 베스트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주식을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흔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큰 거는 분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분석에 대한 믿음. 근데 단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이 종목을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식은 뭘로 하는 거죠? 숫자 싸움이거든요. 숫자에 대한 믿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24시 클럽이 동진 세미캠을 끌고 웃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1,400억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곱하기 10배 하면 1조 4천억까지는 분명히 땡길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조 4천억 이상의 시가총액이 형성됐을 때 매도를 취한 거예요. 애초부터 1조 4천억을 보고 이 종목을 계속 끌고 왔던 그런 전략이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숫자였죠. 요 숫자가 찍혔기 때문에 분석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숫자가 찍히지 않는 것은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도중에 그냥 매도해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끌고 가다가 홀딱홀딱 팔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경험이 참 많으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 숫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분석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항상 숫자에 대한 우리는 숫자로 찍히는 것만 진행하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익의 무게가 함께 주어지면서 수익의 왕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시장 이야기 좀 할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팬데믹 얘기가 자꾸 나오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특집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만 명이 돌파해가지고 5만 명이 넘어갔다는 얘기도 나와요. 미국에서. 이러다 보니까 야 시장이 이제 미끄러진다. 조정이 나온다. 야 1차 때처럼 한번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3월 달이 떠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거예요. 이게 저기 범죄와의 전쟁에서 한 장면이거든요. 이 여배우께서 이러죠. 그 최민식 배우한테 오빠야 쫄았제 이러죠. 쫄지 마십시오 그렇게. 코로나는 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쫄지 말라고 하는지 이거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2009년도에도 물론 뭐 코로나에 비견할 수 없는 작은 질병 신종플루였지만 팬데믹도 아니었지만 신종플루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확진자 수가 75만 명 발생했었어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285명이 사망하는 그런 참 비운의 질병이었는데 요것도 2차 확산세가 있었습니다.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는데 물론 이때는 이제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 그 구간이다 보니까 가장 피해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때가 1차였습니다. 1차 구간에 아주 오랫동안 공포스러웠죠. 대한항공 주가가 비행기가 안 뜨는 거 아니야? 해외 여행객들이 감소하는데 안 가는데 지금 큰일 났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한 2개월 동안의 긴 조정이 있었고 자 완화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2차가 발생했는데 2차가 1차보다 더 강했어요. 근데 주가 조정은 한 달 정도도 안 됐죠. 거의 한 20일 정도 20거래일 동안 조정이 있고 나서부터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1차 대비해서 2차의 그 공포감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빠져봤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뒤통수가 아니라 앞통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팬데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050포인트 하회하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100포인트예요. 별 차이 안 납니다. 오빠야 쫄았제 쫄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또한 연준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언을 해줍니다.
파워르장 회사채 매입 관련된 얘기했고 최근에 발행회사채 PMCCF까지 사준다고 해요. 유통회사채뿐만 아니라 지금 발행하는 회사채까지 사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연준도 발빠른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히 풍부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을 연준 의장이 계속 이야기하죠. 의회에 나와서 재정 정책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문의신이 7월까지 추가 부양책 통과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월 말에 뭔가 또 2차적인 재정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이 하원과 상원에서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싸워가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선거철이에요.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재정 정책 기대감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빠야 쫄았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오나요? 왜 이렇게 2차 팬데믹이 나온다는데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강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고 스마트합니다. 더 신중하고요. 더 발빠르게 움직여요. 굉장히 냉정하지만 또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선반영하는 시장이다. 국내도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파우치 박사죠. 내년 상반기라고 말을 했죠. 내년 상반기 때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이래저래 기대를 해볼 만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3, 4분기 때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증시에 훈풍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류의 회복력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렇게 인류의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번 기대를 해보자. 생각보다 빠르게 치료제들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실적이라는 이 팩트를 잊어서는 안 돼요. 시장이 안 좋아도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 실적이 좋은 종목은 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해자기업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실적과 성장세가 확실히 있는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주전자재료 96.6%, 동아기업 83.7%, CIS 80.1%인데요. 차트 흐름 보면서 좀 짧게 설명드려볼게요.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는데 대부분 2차 전지랑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96.6%, 이때부터 설명드렸고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와서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기업도 이때 설명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지금 83.7%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지금까지 해자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소기뻥 종목들 특징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섹터가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2차 전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항상 그의 시장 주도주는 두 가지 섹터에서 발생해요. 작년에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5G, 올해는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소부장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대장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 말이 맞았죠. 앞으로도 이쪽을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주도주는 한번 그 시장 주도주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D램 고정거래 가격은 도매 가격이에요. B2B 도매로 떼가는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이 이거 좀 화면에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3월 달에 푹 치고 올라와서 4월 달에 푹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5월 달 조금 오르고 나서 6월 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시장에서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도매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다음 주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거든요. 좋을 것 같은데 3분기가 불안해.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5월 달 들어오고 나서 낸드 가격이에요. 디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얘는 스팟 가격, 그러니까 소매 가격입니다. 소매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니까 야 이거 3분기 때 도매 가격 내려가겠는데 소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낸드가 한 이틀, 2, 3일 또 3일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쳐요.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3분기 때 야 이거 고정거래 가격 안 내려갈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살짝 반등을 주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도할 것이고 아니야 안 떨어져 이런 분들은 매수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워렌 버핏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이 한물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워렌 버핏이 애플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요. 워렌 버핏은 필수 소비자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잘 모르시는 IT의 사업에 투자했다? 어쩌면 워렌 버핏은 지금 이 모바일 사업에 애플을 필수 소비재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바일 사업이 3분기 때부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동안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모바일 교체 주기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어요. 3, 4분기 때 모바일 시장이 살아난다. 필수 소비재. 상반기 때 막혔으니까 보복적 소비로 인해서 3, 4분기 때 살아난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반도체 수요가 모바일 쪽에서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쉽게 지금 반도체 가격을 판단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쪽은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냐? 지금 쫓는 자 그리고 쫓기는 자. 쫓기는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테슬라. 쫓는 자는 누구나요? 수많은 내연기관 차량들이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뺏으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그 경쟁 심화에 선봉에 긴 선 기업이 있어요. 바로 폭스바겐. 드디어 3분기에 출시를 진행하는데요. 폭스바겐 ID.3 순수 전기차예요. 여기에 LG화학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를 탑재해서 출시합니다. 이 가격이 유럽에서 얼마에 팔릴 것 같아요? 2,830만 원에 팔린대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한 번 충전해서 500km 정도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드디어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한 내연기관 차량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누구의 배터리를 달고요? 대한민국 배터리를 달고요. 한번 이제부터 피 튀기는 전쟁이 펼쳐질 겁니다. 한번 우리는 재미나게 이거를 즐기면서 배터리 업체들은 상관없어요. 다 수혜죠. 즐기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도 또 2차 전지예요.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 야, 자는 뭐 저렇게 2차 전지만 그렇게 하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해자가 있는 기업은 이노메틀이에요. 근데 어떤 기업인지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엑스레이 검사 장비.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삼성 갤럭시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삼성이 요 엑스레이 검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폭발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는요. 검사 장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노메트리는 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2차 전지를 검사해주는 그런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1위의 기술력을 확보했고 세계 최초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2차 전지의 내부 상황을 검사해 줄 수 있는 불순물이 없는지 폭발 위험이 없는지를 검사해 줄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뭐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고객사가 어디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와 대한민국 배터리 3사 다 들어가죠. 최근에 BYD 중국 쪽에서 동사의 제품을 상당히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로서 시장 점유율이 97% 독점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만큼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같은 시간에 2배 이상의 면적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스태킹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태킹 제조 장비,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장비를 또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이 뭐냐면 이 스태킹이 그 암벽 등반할 때 하는 그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겹쳐가지고 쌓는다는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림을 봤을 때는 암벽 등반에서 나온 단어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극을 쌓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림 갖다 놓고 뭐지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스태킹 장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놨는데 다른 업체들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동사가 만든 제조 장비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다른 업체들 대비해가지고 30% 정도 속도가 빠르대요.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이 걸린다. A사 같은 경우에 100분이 걸린다. 근데 이제 70분이면 제조가 다 끝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 공정에서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장 산업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실적이 그동안 받쳐주지 않았어요. 작년에 실적도 53억, 뭐 올해 실적도 1분기 때 4억. 이게 뭐지? 근데 본격적으로 실적이 2분기 때도 고만고만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하반기 때 상당히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은 중국 진출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들. 근데 하반기 때 실적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시게 되면 그물을 계속 타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죠. 그물만 상단을 살짝 터치한 상황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나름 공부를 해봐도 깜깜하기만 한 주식시장. 속이 뻥 뚫리는 기법 교육과 함께 포착주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특급 포착주, 지금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속이 뻥 뚫리는 특급주. 수익률 보면서, 지난 수익률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SNS 대기가 153.1%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반도체죠. 상하프로테크 114.5% 2차 전지예요. 대주전자재료 96.6% 2차 전지. 동아기업 83.7% 2차 전지입니다. CIS도 80.1%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확고하지 않나요? 주도주만 나는 옛날에 조유수 습격 사건인가? 거기서 유효성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한 놈만 패. 한 놈만 팠습니다. 2차 전지랑 반도체만 팠어요. 두 놈만 팠는데 아무튼 그만큼 이제 섹터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종목들도 세원도 이게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 뭐 최근에 또 치고 나가고 GST 69.2% 다 뭐죠, 여러분들? 이것도 반도체랑 전력 반도체니까 세원도 2차 전지랑 좀 연결되죠. 전기차랑 뭐 이런 수익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NS 데이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 선을 딱 찍은 요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어요. 저점이었어요. 인생 저점을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153.1%. 얼마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상하프로테크 보시게 되면 요날 여러분들에게 그물망 상단을 찍는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 또 그물망 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114.5% 5%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수소차로 좀 엮였던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재매수 타점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다. 저는 좀 기다렸다가 들어갈 생각이다. 뭐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이 추세를 계속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기존에 했던 종목인데 한글과 컴퓨터 차트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자리에 있는 그런 류의 종목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주가가 올라갔는데 옆으로 계속 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주가는 빠지는 곳이 없는데 검은 선이 올라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은 옆으로 기고 있는데 검은 선이 올라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캔들이 요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 요런 류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옆으로 기다가 터지죠.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장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기는 거예요. 난 절대로 이거 쉽게 뭐 시장가로 내놓지 않겠어. 이러다 보니까 옆으로 긴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기간 조정을 길게 세워라 내워라 이러다가 이제 치고 나가는 종목 오늘부터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먼저 그 전에 그 특급 보너스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 따끈따끈한 기업 탐방 현장 뉴스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이제 팀원이
PNT를 다녀왔어요. 7월 1일 기업 탐방을 다녀왔고,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문자로 다 보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좀 참조하시라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도 좀 참조하시라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기업 탐방 갔다 온 내용들. 따끈따끈한 얘기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PNT는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롤투롤 장비 업체.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LG화학이 에너지 밀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6 마이크로미터를 이제 상용화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안 돼. 그래서 동박을 6 마이크로미터로 만들어버리면 에너지 밀도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이걸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매달렸다고 합니다. 일본 업체들과. 근데 실패를 했는데 PNT가 이거로 성공해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PNT 주가가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은 알려져 있는 장비 업체인데요. 그러면 LG화학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SK이노베이션도 동박을 6 마이크로미터로 얇게 만들어야 되겠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수주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과거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오늘 탐방이었는데, 지금 일단은 2, 3년 동안 앞으로 매출액을 지금 3공장, 4공장까지 가동한다는, 4공장은 지금 공장 부지를 확보했어요. 매출액이 1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00억 이상,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이상입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모든 공장이 다 완공되면 1조 원 이상의 매출. 뭐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이 안 되니까 2,800억? 제가 정확하게 못 보고 왔는데 그러면 1조 원 정도 매출에 예상 영업이익이 300억, 내년엔 더 좋을 테고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그래서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시라라는 내용으로 오늘 기업 탐방 갔다 온 내용들 살짝 설명드렸고요. 좀 더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뭐 무료 공개 방송이나 이럴 때 한번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지금 내용만 받았지 잘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설명드렸고, PNT 차트 보도록 하죠. 차트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검은 선 여기서 살짝 찍고 또 올라왔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옆으로 기다가 검은 선 찍는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또 옆으로 계속 기다가 검은 선과 살짝 맞물려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쌍바닥이라고 해야 되겠죠. 검은 선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 차트로 골랐지만 기업 탐방 내용도 살짝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죠. 시젠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참 오랫동안 겨요. 시젠 분명히 진단키트 시장에 지금 한 획을 긋고 있고, 미국에서도 써야 되는 거고 전 세계가 써야 되는 건데, 아니 주가가 참 안 가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분명히 2분기 실적이 대박이 칠 거라고 예상하는데 시장에서는 현재 주가에 다 녹아져 있다. 다 반영되어 있다. 이 실적은 선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투자가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물론 진단키트가 대박이 났으니까 올해 지금 1,600억, 작년에 224억이 1년치 영업이익이었어요. 224가.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4,443억이니까 이거 뭐야? 20배가 넘어요. 20배에 가까운 성장치를 보여줍니다. 근데 주가가 20배에 갔냐? 그러지도 않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선반영 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주가가 한번 땡겨놓고 계속 기는 거죠. 지금 몇 개월째야, 이게? 3개월째 기고 있는 겁니다. 3개월째 옆으로 계속 기는데, 또 죽지도 않아. 빠지지도 않아.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지금이 뭐죠?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 캔들은 옆으로 기는데 검은색이 알아서 올라와서 붙어주네. 여기도 쌍바닥 찍었고, 이 쌍바닥이라는 표현이 참 제가 촌스러워서 안 쓰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재밌게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실적은 분명히 좋을 것 같고, 과연 시장은 어떻게 주가를 개선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이 차트가 더 똑똑해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믿지 마세요. 이 차트를 믿으십시오. 아무튼 시대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물이나 비매물이 요즘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을게요. 낸드나 디램은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거야. 같은 거를 같은 제품을 몇천 개씩 몇만 개씩 찍어내는 거고요. 그 비메모리 쪽은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비메모리 쪽은 마진율이 좋겠죠. 마진율이. 이것도 특집 방송 때 한번 했던 건데 마진율이 상당히 좋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리노공업을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이거 재밌는 거 많이 배워가실 겁니다. 리노공업. 자, 리노공업 뭐 하지는 해서 이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리노핀, 그러니까 검사 장비를 해주는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좀 잘 나가는 기업 얘기해야지. 애플이 AP 칩을 만들었습니다. 애플의 CPU 메인 모바일에 들어가는 메인 칩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요 리노핀이라는 것으로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요 핀 앞에 리노가 붙죠. 리노 자체가 거의 대명사처럼 됐습니다. 아, 전 세계 시장을 이 소켓 시장에서 과점하고 있구나. 소모성 검사 부품 업체 시장에서 과점하고 있구나. 리노. 우리가 이제 활명수 하면 어디에 사는 거 다 아는 것처럼 리노핀이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는 활명수처럼 대명사처럼 쓰인다. 그만큼 알아주는 기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소켓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켓을 묶은 걸 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핀을 묶은 걸 소켓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된 걸 이제 또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의료기기 쪽에서도 뭔가 뭐 만들어지는데 주 고객사가 다 대부분 비메모리 쪽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SMC도 동사의 고객사입니다. 대부분 다 동사의 고객사다. 1,100개인가? 1,100여 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기업 탐방 갔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해요. 제가 뭐 틀린 얘기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리노공업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 비중도 소켓이 많고요. 그 다음에 리노핀 대부분 이제 소모성 검사 소켓 관련된 쪽에서 많이 지키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요거예요. 마진율 38%, 37%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그러니까 100원 팔아가지고 37원씩 계속 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꾸준하게 실적이 이렇게 성장해 왔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산업은 계속 성장한다. 또 5G 육성한다. 그럴 때마다 동사의 소켓은 계속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급등주의 3가지 조건값을 얘기했죠. 최근에 급등했거든요.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잡는다 급등주는 지금부터 지난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하는 상태에서 그물망 상단을 터치해야 된다. 캔들이 옆으로 기면서 그물망 상단에 맞물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은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는 구간. 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플러스 DMI 지표가 35 이하의 값. 요 3가지 조건이 붙었을 때 주가는 그 이후에 급등한다. 매수해 놓으면. 자, 한번 그 조건값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물망. 주가가 급등했죠? 옆으로 깁니다. 횡보 상태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망을 살짝 터치한 오늘의 상황이다. 첫 번째 조건값은 해당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그물망을 터치해 줘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고다. 자, 거래량. 요 연두색이 5일 이동평균 거래량이거든요. 검은색이 20일 이동평균 거래량이고요. 요 안으로 들어와 있죠? 드디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건값. DMI 지표. 여기가 30이에요. 30과 맞물렸죠. 35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조건값도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TCK인데요. 그 시가 공정이 제가 뭘로 바뀐다라고 했죠? 가스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죠. 가스로 바뀌게 되면 플라즈마라는 것을 쏴야 돼요. 근데
플라즈마를 그냥 일반 실리콘 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요.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쓰는데요. 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그 건지식 가게 들어갈 때 쓰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그 TCK가 거의 80%를 점유합니다. 전 세계. 대단한 기업이죠.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되게 큰 거 모르시죠? 엄청 커요.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그 실리콘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건식각으로 하다가 이게 깨져요. 그러면 작업 반장이 줄담배 태우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빨리 가라. 그러면 제조 공정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실리콘 카바이드는 잘 안 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계속 실리콘 카바이드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고요. 특히 낸드 쪽에 많이 쓰입니다. 낸드가 많이 잘 나요. 그러니까 식각 공정이 많습니다. 근데 식각 공정이 92단 이상의 고단압 그 공정에는 대부분 실리콘 카바이드를 써야 돼요. 근데 92단 이상의 고단화가 2020년도부터는 거의 5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TCK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자, 뭐 늘 실적이 좋았고 영업이익률도 35%에 달한다. 과점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자,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쭉 올라오다가 옆으로 계속 겼어요. 어떻게 됐죠? 검은 선과 오늘 맞물렸다. TCK.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화 대형주죠.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기존에 LG화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3.4% 대형주인데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아까 급등주 세 가지 조건과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 크게 올라왔죠. 옆으로 겼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물망 안으로 살짝 터치했죠. 첫 번째 조건값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조건값은 거래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옆으로 계속 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옆으로 기면서 요 그물망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고기는 어떻게 잡는다고요? 그물 안에 들어왔을 때 잡아야죠. 그물 바깥에 있으면 못 잡아.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잡아? 푸트푸트 뛰어나는데. 요렇게 들어왔을 때 잡아야지 뭐 월척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조건값. 두 번째 조건값은 거래량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5일 이동평균 거래량이 20일 이동평균 거래량 아래로 살짝 들어와 있죠. 두 번째 조건값도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DMI 지표도 35선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포함이 됐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요 검은 선이 60선 이하로 60선 돌파했다가 싹 내려왔어요.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검은 선은 추세의 강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빨간 색깔이 그 빨간 색깔과 함께 얘가 여기 올라왔었다는 거는 여기가 과열 구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과열 구간 60선 넘어갔기 때문에 과열 구간이었는데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요 선은 ADX입니다. 검은 선은. 나중에 꼭 적어놓고 공부하십시오. ADX선이 60선까지 왔다는 얘기는 과열 구간이었고 요거를 시켜놨다는 얘기는 이제 순댓국 드셔도 된다. 순댓국 뜨거운 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입 천장 까지죠. 과열 구간에서는 피하고 지금은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볼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 또 한 점 더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MLCC 본격적인 공장 그 전장 쪽 하반기 때 진행될 것 같은데 그동안 삼성전기가 MLCC 시장 점유율 전장 쪽은요 3%인가? 3%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반기 때 역전합니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반기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가가 쭉 올라가고 나서 계속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검은 선 딱 터치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까지 대형주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 시켜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PNT는 옆으로 기다가 검은 선 터치하는 거, 시젠도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 리노공업 급등주 공시, 그리고 TCK,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LG화학과 삼성전기를 속이 뻥 특급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